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242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주인을 잘 만나야. 아무리 살핀 듯 소만큼 인간에게 봉사하는 동물이 또 있을까? 농경시대부터 가축이라 하여 달구지에다 무겁도록 짐을 실어 끌게 하였지만 소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인을 따르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소는 유용, 유용, 세공용 등의 유용성 때문에 크고 작은 희생이 따랐다. 이토록 예나 지금이나 소의 순환은 형언할 수가 없다. 옛 어른들은 소띠로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엄덕이 있어 대체로 부유하게 산다고 했고, 소가 부의 상징이다 보니 속담에 빈집에 소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보면 소에 대한 믿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제3공화국 시절만 해도 집권당의 심볼은 믿음직스러운 황소였다. 쌈질과 힘의 상징인 어젓한 황소이고 보면 농촌 어디를 가도 활기찬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가난을 극복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소의 본능적인 이미지가 새마을운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심어준 소탈함이 인상적이었고, 그때만 해도 소의 후덕함에 힘입어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어쩌다 소꿈을 꾸면 근심이라며 걱정하는 이도 있지만 소는 조상이라 하여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 보릿고개 시절만 해도 농촌에서의 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소를 잘만 기르면 자녀들의 대학 공부는 무난히 시킬 수가 있었고, 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때부터 재산 증식이 된다 하여 새끼소를 구해다가 농가에 맡기는 도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소와 인간은 소통함으로써 사이가 끈끈하다고 알려져 있다. 농부가 소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거나 통제할 때 경상도 지방에선 이랴 워리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가 철저히 알아듣는 것 같다. 이라는 가라, 워는 서라, 워리는 이리로란 뜻으로서 사람이 아득한 옛날부터 소를 부려왔음을 감안하면 이 말만은 소가 기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소는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집에서 기르던 소를 소전이나 도살장에 끌고 가면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소가 인간의 도움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서일까? 인간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진 소를 보면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처럼 소도 전생의 모습은 인간일 수도 있다. 인생이나 축생의 전생에 대한 천기를 범부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생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짐승이라 하여 함부로 다루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 소의 이미지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은 건 소를 먹이던 추억도 추억이지만 황소의 복수국에 얽힌 에피소드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인심 좋은 동네 어른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가 그때처럼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사연은 이렇다. 옛날 한 농부가 깊은 산속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다가 날이 어둑해 서둘러 내려오던 중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는 주인과 소를 번갈아 보며 으르렁거렸다. 농부는 혼비백산한 나머지 그르마 날 살려라 하고 소만 남겨준 채 주랭랑을 쳤다. 주인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져 눕게 됐다. 졸지에 애지중지하던 소마저 잃게 돼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석한 점이 됐다.
아니라 다를까 애타게 기다리던 소의 원앙 소리가 들려왔다. 끙끙 앓기만 하던 주인은 길을 의심하며 방과 어쩔 줄을 몰랐다. 소는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집안을 설쳐댔다. 주인이 소를 우릿간에 넣기 위해 등불을 들고 문지방을 나섰다. 이때였다. 피투성이가 된 소가 주인을 보자마자 원수를 만난 듯 사정없이 들이받는 게 아닌가. 주인이 성난 소의 목덜미를 잡고 어루만지며 달래보지만 막무가내였다. 주인은 끝내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야 만다. 참으로 끔찍하고 섬뜩하다. 소가 살아온 것만 봐도 호랑이를 물리쳤음이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 우린 소가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는 하나 주인이 위급한 소를 함부로 내팽개치면 소도 주인의 비열함에 복수를 하게 된다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렇다. 소를 배신하면 반드시 벌을 받기 마련이다. 그것도 하늘이 내리는 벌이고 보면 어른의 말 맞다나 천벌이 아니겠는가. 소는 어디로 가나 희생의 상징이다. 그래서인지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조상신으로 모시는 민족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신성시해야 하고 식솔처럼 여겨야 할 소를 자기만 살겠다고 위험에 빠뜨려서야 소는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다. 문제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소는 주인을 잘 만나야 하며 주인이 소를 배신하면 엄청난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나 할까. 소를 생각하면 엄마가 떠오른다 했지만 소박한 소를 생각하면 전설과도 같은 소의 일화가 옷깃을 여미게 하고 그러다 보니 소 사랑이 남달랐던 이의 모습이 아침에 솟아오르는 해처럼 불쑥 고개를 내민다. 그가 바로 소띠로 태어난 이 시대의 지도자인 신인 허경영이 아닌가. 내가 소를 화두로 삼으면서 느닷없이 그를 끄집어낸 데 대해 엄청 만화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만한 위치에 있으며 존경받을 만도 하다. 어릴 때 고생했던 그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소를 끔찍히 사랑한 그였기에 인간적인 면모를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불우하여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때론 외양간에서 소와 함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소와는 인연이 남다르다 하겠다. 만약 그가 얘기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정녕 어쨌을까? 아마도 그의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씨로 볼 때 사나운 호랑이 앞에서도 소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겨라 이겨라 우리 소 이겨라 라고 응원하듯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훗날 소가 죽었을 경우 사람처럼 땅에다 묻고 손수 진혼제까지 지내졌을 것이라 생각이 문득 든다. 최근 신인은 강연을 통해 사람과 소를 호랑이와 관련을 지음으로써 눈길을 끌고 있다. 이유는 시국과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떤 주인이 소를 몰고 가다 난데없이 호랑이를 만났다. 사람이 막상 호랑이와 마주치면 아무리 간담이 커도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주인이 용기를 내어 소의 꼬피를 단단히 잡고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사나운 호랑이인들 함부로 범접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쟤만 살겠다며 소를 내팽개치고 달아나기 바쁘다. 호랑이는 움직이는 물체만 보면 본능적으로 덮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소도 주인이 없으면 힘이 빠져 병사로 치면 오합지졸이 되고 결국은 호랑이의 제물이 되고 만다. 신인은 호랑이가 요즘과 같이 코로나와 경제 불황에 해당되고 소는 국민이며 주인은 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한다. 비유가 무척 인상적이다. 내가 글의 제목을 소는 주인을 잘 만나야 라고 정한 것은 그 이유가 신인이 말하는 지금의 시국과 맞닿아 있어이다.
김해허씨의 유래와 인물. 김해허씨의 후손은 왕족 중의 왕족이라 할 수 있다. 500년의 왕업을 이어온 가락국의 시조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사이의 후손이어서 그렇다. 이들 혼인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 결혼이어서 뜻이 깊다. 김수로 왕은 향년 158세, 허황후는 157세의 수를 누렸다 한다. 장수의 표본이기도 하다. 김수로 왕에게는 난생설이 있고 알에서 동자로 변한 지 12여일 만에 신장이 9척이나 됐으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왕으로 추대됐다고 전해져 온다. 우리나라는 현재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허씨와 인천 이씨 그리고 양산 이씨가 있다. 허씨의 성은 어디서 유래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락구의 초창기 왕실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수로 왕은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 탄강하여 가락국을 세우고 48년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바다신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파사석탑을 싣고 김해에 당도한 허왕후를 배필로 삼아 모두 10명의 왕자와 2명의 왕녀를 낳았다. 왕보다 연상이었다는 왕후는 행복했으면서도 친정이 머나먼 타국이어서 외로웠다. 왕후는 죽기 전에 허시성이 이어지기를 간청했다. 왕은 이를 받아들였고 둘째와 셋째에게 외가의 성을 잇게 했다. 이로써 허씨가 김수로 왕의 자손이 되게 됐다. 허왕후는 서기 189년 3월 1일 세상을 떠났으며 김수로 왕은 10년 뒤인 199년 3월 23일에 붕어했다. 가락국은 제10대 구형왕 때 신라의 병합됨에 따라 후손들은 김해 등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게 됐다. 허씨로는 김해허씨, 하양허씨, 양천허씨, 태인허씨, 한산허씨 등 5개의 본이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가운데 김해에 살던 후손을 김해허씨라 한다. 이의 중시조는 허여무로 허정, 허문도, 허삼수, 허화평, 허경영 등이 있다. 근대 인물의 공통점은 모두 정치인이며 김해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허정을 보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3월 15일 부정선거로 쫓겨나고 부통령이 사직함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던 그가 3개월여간 권한 대행을 맡아 이 기간 동안 내각제 개헌을 실시하고 총선을 원만히 치름으로써 과도 정부를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허문도로서 그는 칼보다는 펜이 더 무섭다며 그의 자리에 하마평에 오를 만큼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제5공화국 시절의 실세로서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 등을 주도했으며 뒤에 그는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냈다. 당시 삼허라 하면 자신을 비롯하여 허삼수와 허화평을 일러 하는 말이다. 이들 중 허문도만은 군 출신이 아니다. 허삼수와 허화평은 육사 출신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육군보안사령부의 요직을 거쳐 다같이 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뒤에 각각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두환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들은 노태우 등과 함께 12.12 쿠데타에 참여, 정권을 찬탈하였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가 허경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3번에 걸쳐 대통령에 출마했으며 노무현 후보로 인해 기권한 적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유튜브 강의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명강사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지난 4.15 총선 때는 3.3 정책으로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혁명당의 명예총재인 그는 과거 민중당 시절 서울 은평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전국에서 최다 득표를 함으로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꿈이었던 그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재임 기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할 것이며 판공비 등은 전액 자담으로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2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세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저 스로는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가 있다. 네,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